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14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파두가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실적 발표는 5월 30일 날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이전에 이제 IR 담당자 분들이랑 통화가 하려다가 이제 통화가 계속 시도가 안 됐었고, 오늘 통화가 되어서 전화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신규 상장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결 공시로 해서 이제 15일 유예 기간을 더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뭐 관련된 법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일단은 제가 잘못된 정보에 전달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실적 발표는 5월 30일 날 한다라고 해서, 음, 그 IR 담당자 분한테 통화를 했었었고, 뭐 제목이 이제 결국에 주인공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어제는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었고, 이제 두 번째 이슈인 사법 리스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우상향하기 위해서 안착해야 될 위치라고 했는데, 제가 차트를 좀 계속해서 좀 봤었는데, 어떤 패턴으로 갈까 이렇게 혼자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같이 한번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5월 30일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사법 리스크 관련된 내용들, 관련된 뉴스 기사를 제가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이슈 됐었던 부분이 내부 임직원 거래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됐었었죠. 근데 이제 그 수사 기관이 이제 어딘지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법 사본 경찰 특사과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 여기 이분 특사과랑 이제 남부 지방 검찰청 검찰청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파두, 그리고 파두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는 데 이어서 포레스트 파트너스도 3일 동안 압수수색 후 수사 중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4월 달에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한번 이렇게 출렁이었었죠. 이때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때 IR 담당자 분이랑 내용 통화를 했었었고,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거는 내부 임직원이 이제 정보를 이용을 해서 포레스트 파트너스 이쪽이랑 정보를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주고받은 정보가 무엇이냐면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실적에 관한 정보를 미리 주고받고 그 실적 발표 이전에 매도를 하면서 차익 거래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중점이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내부자에 대한 그런 내부자 거래 정황은 없었다. 자, 뭐 그래서 결론은 비슷한 이전에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에코 프로 BM 관련해서 내부자 거래 이슈로 비슷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도 이제 내부자 거래 이슈로 해서 주가가 빠진 이후에 주가가 상당 시간 흘러가고 나서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현재도 지금 좀 이따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부터 여기서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니까 단순하게 참조만 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월 달에 내부자 거래 이슈가 하고 나서 지금 뭐 추가적인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서 부각된 점이 없다는 점, 요렇게 하나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뭐 이제 금강원에서 똑같은 이제 그 남부 검찰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이닉스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 제목만 보면은 파도 관련 자료를 확보를 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앞서 얘기했죠. 이쪽이랑 이제 남부 검찰청이랑
하이닉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파도 주요 거래처 중에 하나로서 여기가 이제 핵심 키워드는 결국에 IPO 이거거든요. 상장하는 거. 그 과정에서 실적이 가장 주된 화두였었고, 이 자료를 대조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파도에 뭔가 내부적인 큰 악재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실적을 대조를 해서 실적에 문제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사법 리스크 된 부분이 왜 이렇게 검찰이나 나서서 파도를 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 파도 상장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서 사기 상장이다라고 이제 뉴스 기사가 엄청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이제 일을 처리를 해야 되고 이슈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포지셔닝으로 이렇게 조금 지금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IPO와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좀 찾아봤었는데, 이제 IPO 담당하는 증권사들, 이제 파도 관련해서는 NH투자증권이랑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두 증권사가 있죠.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증권사들이 막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좀 이해관계를 따져봤었을 때는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 상장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증권사도 같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여기 뉴스 기사에서도 IPO 실패도 이제 증권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면은 뭔가 굳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상장시켜서 수수료를 받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파도에 이 나비 효과로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 기사를 보고 계속해서 뭔가 지금 하이닉스 수사하고 나서도 그렇고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황, 이 부분 하나랑, 어쨌든 이 수사 결과가 아마 실적이랑 같이 맞물려서 그 5월 내로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여기 NH투자증권 차트를 한번 봤는데, 진짜 금감원에서 이 파도 관련해서 사기 상장이라고 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만약에 NH투자증권이 사기 상장을 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차트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걸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1차적으로는 그것도 그렇고 파도 차트 봐도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도 괴롭히는 이유는 IPO 상장을 하고 나서 파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슈를 일처리, 후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 뭐 근거라고 한다면은 뭐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정도만 얘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5월 30일 날 실적을 발표를 하고 6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떤 시나리오로 갈까라고 좀 고민을 해 봤었는데, 1차적으로는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이 지난번 저점 라인들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에서 지금 제가 선을 3개 정도 그었는데 이 3개 선까지 마지막 세 번째 선 가격이 아직 하락폭이 좀 남아 있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탈할 가능성이 저는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일봉이 이제 하락 상승 반복을 할 것 같고, 이제
5월 마지막에 이제 주봉이랑 월봉이 마감이 될 텐데, 그때 주봉 11선 돌파, 현재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주봉 11선이랑 그 다음에 월봉 5일선 가격이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 지금 주봉이 한 2주 정도, 캔들 2개 정도밖에 남진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는 이상은 주봉 11선이랑 월봉 5일선이 비슷한 그 가격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게 파도가 좋은 6월 달부터 우상향 하는 그림이 나오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주봉 11선이랑 월봉 5일선을 장 마감 때, 그러니까 월봉 마감일 때 5월 31일 때 두 개의 주봉 월봉을 이동평균선을 위에 안착하면서 가격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결론, 저의 생각은 차트로 봤을 때는 뭐 주식쟁이로 관점에서 그냥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뭐 이전에 제가 객관적인 뭐 뉴스 기사나 이런 부분들 저의 사견을 좀 많이 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 계속 공시를 확인하셨다면은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그 부분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인 거고, 결론은 5월 30일 이후에 이제 주가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게 오늘 영상의 좀 마지막 결론,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공휴일인데 내일까지 편히 쉬시고 저는 목요일 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